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지난 1972년 미중 수교의 물꼬를 트고 대탕트, 탈냉전 시대를 열었던 중난하이에서 마지막 일정을 가졌습니다. 명청시대 황실 정원이죠. 최고 권력의 상징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마치고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한 양 정상의 생각이 매우 비슷한 걸 확인했고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도 이뤄냈다고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중국 장미, 월계화의 씨앗을 선물로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오는 9월 시진핑 주석 부부를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두 스트롱맨의 패권 신경전도 곳곳에서 감지된 2박 3일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 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所谓的修昔底德陷阱。 You're a great leader. Sometimes people don't like me saying it. 在这一片的皇宫区，大概都还有1000多年，总统先生还是很感兴趣，包括对我们的花儿，我也说了，是把我们的乐器啊、种子好好安排一下。 We've made some fantastic trade deals, great for both countries. We don't want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We want the straits open. We're closing it now. They closed it, then we closed it on top of it.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and that's no good. Can't have i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네, 오늘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세기의 단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 2박 3일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쟁을 멈출 빅딜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공동 성명 같은 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세기의 단판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쓴 표현이고요. 사실 양국이 이 전면적인 전략 경쟁 관계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뭔가 큰 합의를 보기에는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출범하면서 중국과 빅딜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은 지금 중국이 핵무기 능력을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배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떠한 핵 통제 체제로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시키고 새로운 핵 통제 체제를 확립하겠다라는 어떤 큰 야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들어줄 리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핵무기 능력을 지금 미국을 갖다 거의 따라잡는 어떤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물밑에서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타협을 못 받고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돌출하면서 사실 이 스몰 딜도 조금 어려워진 어떤 그런 국면입니다. 이 무역 부분에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상당히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36개 항의 합의를 봤다 그러는데 어떠한 합의를 봤는지는 조금 공식적인 문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36개 이상의 합의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초호화 경제 사절단이 눈길을 끌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합의, 환상적인 무역 합의라고 말했는데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환상적인 합의, 환상적인 리더, 환상적인 결과는 항상 태산명동 서일필인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결과가 진짜 나와봐야 알겠고요. 이번 미중 회담 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큰 합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대를 부풀려 놨잖아요. 근데 기대에 비해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별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기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 혼자만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요,
트럼프의 과유불급의 결과를 보여주고 시진핑의 우보 천리의 결과를 보여준 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36개 항목에 합의를 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대두, 그러니까 콩과 미국 가스를 중국에 대량 팔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사실 대두, 콩 농장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공화당 텃밭들이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알려지기에는 그 콩, 그다음에 서비스 관련한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이제 미국 서비스 산업을 이제 중국이 받아들이는 거, 그다음에 뭐 항공기 도입 이런 걸 확약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큰 거 한 방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뭐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등등의 얘기를 애둘러 얘기하면서 역시 미국과 중국은 불편하지만 결국은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그 공존, 협력 체제는 이어진다라는 어떤 그 안정화 작업에는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돌파구를 뭐 마련한 건 아니에요. 이란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했지만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그거보다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트럼프와 시진핑은 오히려 대내적인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리더십 흔들린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자기는 건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중난하이 그러니까 최고 권력의 핵심부 심장 아닙니까? 거기에 초대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이 정상을 국빈 방문했을 때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상당히 관심이잖아요. 이 스트롱맨은 어떤 선물을 줄까 관심이었는데 장미 씨앗을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국의 관계를 씨앗을 심으면은 자라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양국 관계를 잘 키워나가죠. 네. 시진핑 주석은 어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상당히 이 거대담론이라 그러죠. 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키디데스 함정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흥 패권국이 기존의 패권국을 따라잡으려고 할 때 기존의 패권 국가가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투키디데스라는 분이 고대 그리스의 뭐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가 아테네가 막 성장을 하니까 그게 불안해가지고 예방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그레엄 앨리슨 하버드 대학 교수가 책을 하나 썼어요. 투키디데스의 함정. 예정된 전쟁 해가지고 예전에 신흥 패권국이 이 기존의 패권국을 따라잡으려고 했었을 때 16개의 사례 연구를 했는데 12번 정말 전면적인 전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4개의 사례에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지도자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 신흥 패권국의 이 어떤 의도가 기존 패권국을 반드시 따라잡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의도는 너희들을 따라잡아가지고 너희들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둘이가 이 양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니까 국제관계를 갖다가 잘 관리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 하자라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 뭐 장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감탄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이제 장미라고 베이징시의 시화예요. 그러니까 시의 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꽃에 씨앗을 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관계를 잘 키워나가자 뭐 이제 그런 뭐 의미가 좀 있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예쁜 장미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칭찬을 했는지 또 관련 화면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미 씨앗을 주기로 약속하기 전 이 중난하이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깊은 곳이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중난하의 옛 황실 정원입니다. 시 주석의 집무실을 비롯해서 핵심 기관이 들어서 있어서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인 만큼 외부 인사를 이곳으로 초청한 것 자체가 높은 예우를 나타낸 건데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를 맺기 전인 1972년 2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찾았던 곳으로 마오쩌둥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 집권 이듬해인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도 중난하이에서 만찬을 했는데요. 당시 노타의 차림으로 걸으면서 얘기를 나눈 달빛 산책으로 유명해진 곳인데 오늘 장미 씨앗을 선물하기로 한 역사적 의미까지 더해졌습니다. 네, 중난하이에서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에 만찬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가보지 못한 곳에 이번에 초청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공식적이라기보단 비공식적인 어떤 권력들의 뭐랄까요? 친밀함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이렇게 친해지려고 한다라는 어떤 최고의 예우와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11월에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잖아요. 중간선거요? 예, 중간선거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중국으로부터 받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까워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2박 3일 일정을 쭉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이 참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조심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뉴욕타임즈가 아첨하는 트럼프, 단호한 시진핑 이런 평가도 했어요. 전혀 트럼프답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말도 조심하고 악수하는 모습도 달라졌다고 하죠. 그리고 뭐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또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한 모금 했다고 그래요. 와인도.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해요, 사실은. 이란 전쟁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는 다가오고 뚜렷한 지금 이란 전쟁에서의 효과라든지 어떻게 종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그 프로세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란 전쟁 자체가 동맹국이라든지 특히 유럽 여러 동맹 국가들하고의 어떤 사전 협의라든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거의 트럼프 대통령 혼자 일으킨 전쟁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이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위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조급하고 그에 비해서 시진핑 주석은 좀 느긋합니다. 뭐 특별히 급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조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국의 긴장은 있었지만은 이 긴장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를 일단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그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게요. 제가 11월에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하면 11월 이후에 좀 모습이 또 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예. 그 황제의 정원 중난하이로 이제 초청을 해서 오늘 산책을 하면서 장미가 예쁘다고 했고 그래서 씨앗도 선물로 받게 된 건데 시진핑 주석이 이거는 1000년이나 된 나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어요. 이건 미국은 역사 200여 년밖에 안 되지 우리는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시진핑 주석이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더 유심하게 좀 주의 깊게 본 이 부분이요. 서재까지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차담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미국 대통령이 쪽난하이에 간 적은 2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1972년 모택동과 리처드 닉슨의 이 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서재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 결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상하이 선언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장쩌민, 장쩌민 주석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함께 그 주변을 산책한 적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달빛 아래 노타이로
대담을 나눈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서재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서재로 똑같은 장소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모택동과 닉슨의 대화, 거기서 나온 상하이 선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냉전 당시의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의미가 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그와 상응하는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어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재와 차담을 나눴다라는 거, 거기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보면은 더 흥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악수 장면에서 본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등한 관계로 올라선 중국의 위상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9년 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는데요. 가장 신경전을 벌인 부분은 타이완과 호르무즈 문제입니다. 네, 어제 2시간 15분간의 회담이 마무리된 이후 두 정상의 표정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화면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시죠. 비공개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중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직격한 후 표정이 굳어진 겁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동문서답했습니다. Great. Great place. Incredible. China's beautiful.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경이 없다며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란 전쟁 문제에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속내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No,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We'd like to see the Hormuz Strait open. Said if I could be of any help whatsoever, I would like to help. 네, 타이완 문제 잘못 처리하면 미중이 충돌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이 말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 팔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애둘러 얘기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 앞에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잘 못했어요.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바로 옆에 시진핑 주석이 서 있었고, 그 기자들이 이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만에 대한 그 발언이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나왔다면은 이게 그 긴장 쪽으로 급반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얘기를 동문서답을 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루비오, 아름답다. 예,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하지만은 루비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또 언론에 기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는 말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할 말은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했지만은 잘 참았다. 예, 만약에 그 정말 패권 국가인 어떤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둘이 얼굴 붉히고 정말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은, 그거는 아마 세계 경제나 세계 어떤 평화, 관리 측면에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참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업가 출신 대통령으로서 뭐 일론 머스크 뭐 등등 많은 기업가들을 대동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가들이 앞으로 여러 규제를 좀 완화하는 상황에서 그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경제적인 의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실리를 챙길 건 챙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에요,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냐, 이란 전쟁을 멈추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no, no, no 3번이나 말하면서 도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중국이 돕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그럼 도움을 원했던 거 아니에요? 뭐 도움을 당연히 원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면 밑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던 중국을 수면 위로 좀 끌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란 문제가 이 지경까지 지금 치닫게 된 이유는 중국 너희들이 우리가 이란산 원유 사지 말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싼 값에 사가지고 비축해 놨대. 그리고 우리가 납포한 선박을 하나 보니까 너희들이 이란이 이 탄도미사일 개발하는데 그 투입이 되는 그런 이중
용도 물품을 갖다가 너희가 이란에게 지원해줬다 이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제재를 더 강화를 했었는데 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좀 이제는 좀 자신감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런 제재를 중국 기업들에게 따르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 법도 사실 통과가 됐어요. 2021년에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따르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법을 갖다 통과를 시켰거든요. 하지만 그 법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키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국 그러니까 이 미국에게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되돌려준 거거든요.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사실상 평화적인 핵 농축 권한도 물론 20년이지만 제한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핵시설을 폐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핵 이용권도 뺏어오겠다라는 것인데 중국의 입장은 평화적인 핵 농축 권한은 보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편을 들어줄 리가 만무한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돕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돕겠느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같은 어떤 반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강제로 좀 열겠다라는 것인데 평화적인 방법으로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순서도 동시에 이란이 봉쇄를 갖다가 풀면은 너희들도 역봉쇄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동시 원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지지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립 서비스를 해줬다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할 거리는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얘기할 거리는 생기고 원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었다.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만찬에서는 중국의 식탁 외교 메시지를 가늠할 국빈 만찬 메뉴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에 이어 저녁 만찬까지 숨가쁜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햄버거와 잘 익힌 스테이크, 감자튀김 등 미국 가정식을 선호하는 만큼 만찬 메뉴에도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만찬 메뉴에는 베이징의 대표 요리 중 하나인 베이징 오리구이가 오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토마토 스프를 곁들인 바닷가재와 바싹 구운 소갈비 등이 올랐고요. 또 머스터드 소스를 곁들인 연어 요리와 후식으로는 티라미스가 식탁에 올랐는데 이처럼 서양식 요소를 가미해 외교적 유연성을 드러낸 거라는 외신의 해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평소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걸로 유명하죠. 친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게 그 이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요 만찬장에서도 술 대신 콜라를 즐기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지만 이번 만찬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만찬 중 연설에 전 트럼프 대통령 건배 제의를 한 뒤에 잔을 입에 가져가서 한 모금 마신 겁니다. 이날 마신 건배주는 중국의 대표술 바이주가 아닌 허베이산 장성 와인이 제공됐습니다. 외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한 모금에 주목했는데요. 중국과 시 주석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평론가님, 술 잘 안 마시는, 아예 안 마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모금 마신 게 이렇게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당연히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마셨다. 그거는 이렇게 상대방을 상당히 존중하고 예의를 차려줬다. 이런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기자분들을 이렇게 할 때는 많이 마셨지만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면은 좀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꼭 이 자리는 내가 좀 중하게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마시거든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정말 시진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찬사와 예의를 갖추는 모습과 이런 걸 쏟아냈다. 그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성과를 올리고 싶어 했다. 좀 약간 절실한 모습이었다. 근데 지금 그 이유는 스스로 관세 우리가 전쟁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관세 압박이라든가 이란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를 좀 돌리거나 넘어설 수 있는 성과를 가져가고 싶은 예.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월에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싶은 그런 절실함이 보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조금만 첨언을 해도 될까요? 네. 예, 그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아마도 차관보로 참여를 했던 분이 그러는데 이 무알콜 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예, 저도 무알콜 와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방울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는 그 은색 라이트 콜라 찾느라고 애를 먹었던 네. 뭐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중국에서는 베이징 덕과 소갈비를 준비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음식은 워낙 다양해가지고 뭐 특별한 음식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참 힘듭니다. 저도 이제 중국 가보면은 워낙 뭐 먹을 게 많아요. 맛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 실리를 차리는 게 또 중국식 외교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실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는 아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뭐 우리 아들이 중국어 배운다 말이죠.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 외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그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서도 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도 하죠. 그러면서 또 중국인들이 또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는 그런 식의 중국인의 정서에 맞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중국 문화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유대를 갖고 싶다라는 그 소프트 외교를 했다고 봐요. 네, 그런 말씀하신 면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네. 실리를 찾았겠죠. 이번 방 중 초호화 경제사절당 중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단연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요. 6살 아들까지 동행해서 완벽한 신스틸러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그제 서우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어포스원에서 국무위원들보다도 먼저 내리며 주목을 받은 일론 머스크. 어제 만찬이 있었던 인민대회장에 아들과 함께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들 모습 보여주시죠. 네, 머스크의 6살 아들 엑스입니다. 중국풍 조끼와 가방을 맨 모습 너무나 귀엽죠. 아빠의 손을 잡은 모습이 영락없는 장난꾸러기처럼 보이는데요. 엑스가 공식적인 자리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효율부 수장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백악관에 종종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건 아버지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행사 자리에서 이렇게 360도 빙글빙글 돌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어제 만찬장에서는 수많은 인사들의 사진 촬영 제안에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응하며 스타성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이 중국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인데요. 샤오미 회장에게도 일론 머스크는 스타로 느껴졌나 봅니다. 그런가 하면 대중 강경파로 입국 제재 대상이라 한자 이름을 바꿔서 입국해야 했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회담장 천장을 가리키며 엄지척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방금 보신 이 마코 루비오의 엄지척 장면, 교수님 뭐에 감탄해서 저렇게 엄지척했을까요? 글쎄요, 천정 위에 무슨 뭐 장식물? 저는 뭐 확실히 보니까 루비오가 네. 정치인은 정치인입니다. 보니까 카메라를 비치면은 만면의 미소를 띠고 같이 동행을 했던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랑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죠. 예, 헤그세스 장관은 시종일관 입을 꾹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다르게 루비오는 정치인으로서 분명히 이제 뭔가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에어포스 원에서 소위 말하는 그 마두로 체포룩 이게 이제 원래 이분이 상당한 대북이 아니고 대중 강경론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2번이나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조금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죠. 하지만 중국의 누리꾼들은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주석을 잡으러 오는 것이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을 했는데 예, 확실히 루비오는 쇼맨십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그런가 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네. 물론 귀엽긴 하지만 이게 혹시 외교적 결례는 아니겠느냐 뭐 일각의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다만 일론 머스크 때문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강한 그러니까
이 강한 자의 것들은 많이 양해가 돼요. 그래서 패권 국가로서의 모습, 그다음에 그 패권 국가에서 잘 나가는 인사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제된 상황 속에서 이 정상회담 이벤트의 화제성을 더하는 요소로 네.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했다. 이것은 또 저희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 세 분과 정리해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